다른 분 오신다고 그랬다. 다른 분 두 분 오신다고 그랬다. 예, 기다릴게요. 이 자리에 왔어.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의원님 오래 있습니다. 예. 예. 시간이 됐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통관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수없이 했습니다. 예, 오늘은 아직 시간이 덜 됐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 고등교육 정책 규탄과 22대 국회의 올바른 고등교육 입법 촉구를 위한 전국 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고 참석 의원님 발언,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 그 다음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2023년 2월 1일 7개 교수단체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사상 최초로 단일 대회로 출범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학교원을 대표하여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 고등교육 정책 규탄과 22대 국회의 올바른 고등교육 입법 촉구를 위한 전국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에 함께 연대하여 참석하시는 국회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준혁 의원님, 백성아 의원님, 정의로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중, 불균형과 불공정, 분배 실패 등의 문제로 지방소멸, 대학 서열화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들은 양질의 교육 환경, 졸업 후 취업, 행복한 정주 여건, 꿈과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책무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대학은 인구 절벽 시대에 학생 수급난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반복된 정책 실패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폭주하는 시장 만능주의적 고등교육 항폐화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강요되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학문 생태계와 지역 균형 및 공공성의 파괴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설립과 운영의 4대 요건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 통과, 지역 대학 간 구조조정 경쟁을 부추기는 라이저 사업, 살아남는 대학만 살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글로컬 30 사업, 무학과 무전공 제도의 노골적 강요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희망 고문이고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라는
상호 약탈식 재정 지원으로 적자 생존, 우성 열패, 약육 강식이라는 밀림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에게 고등교육 파괴 정책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인 우리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부터 발언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를 둔 우리 순천의 암행의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한민국 성장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지성과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은 인구와 지역 소멸에 따른 구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의 역할과 명성을 포기하고 비리 대학재단의 사익을 챙겨주는 방식이거나 지역 대학 소멸, 인문학 기초과학 홀대, 비정규직 양산 등 지속 가능한 대학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전국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의 문제의식을 지지하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고등교육 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의정 활동에 저를 포함한 민주당에서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문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자로서 22대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지금 한국 대학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많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비상한 각오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사립대 비중이 80%에 달하지만 사학비리와 같은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적 신뢰가 깨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중심의 획일적 대학 서열 구조, 지방대 몰락에 따른 지역사회 쇠퇴 등 사회 불균형의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라는 명분 아래 자유시장주의를 고등교육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라이즈 사업과 일부 대학에게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경우 대학 간 적자 생존 게임을 부추기고 수도권 쏠림과 학문 생태계 붕괴,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등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는 물론 교육 관계자 및 학교 구성원과 논의와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바랍니다. 사학구조를 바로잡고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상생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더 나은 대안과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하십시오. 국회도 교육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승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같은 대학에서의 강의를 하고 학자이신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신 강경숙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 연구, 재정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인 심의도 받지 않은 글로컬 30, 졸속 진행 중인 라이즈의 교육 특구 사업, 90년대 중반 실패했던 학부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무전공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학 현장을 고사 상태로 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뒤에는 고등교육 자체를 모르는 대통령과 참모들, 이러한 문제점을 이용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주호 장관, 무기력한 총장 협의체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싸우고 계시는 전국의 교수님들이 다시 모여 연대 투쟁을 선포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향후 대학이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립대학 구조개혁 관련 입법, 내년이면 끝나게 되는 고등평생특별회계법 지속 여부 등 당장 눈앞에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학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어렵게 모이신 교수님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심각한 대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경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수연대회의 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수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국립대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철 집행위원장님입니다. 다음은 민교협 상임의장을 맡고 계신 선재원 의장님입니다.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교수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정세은 교수님입니다. 다음 국교는 국립대 교수회 연합회 최인호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유진상 전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교수노조의 남정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사립대학 교수노조의 고영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비정규 교수노조의 박중열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 고등교육 정책을 규탄하며 22대 국회의 올바른 정책과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말 취임 직후부터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우리 대학 생태계가 지닌 심각한 문제들인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격차와 지역대학의 몰락위기, 경직된 대학 서열체제,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 비정규 교수 양산 등 교육 여건 약화, 사학법인의 비리와 부정 등을 해결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낡고 시장 만루주의적인 프레임에만 사로잡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전면 개정과 4대 요건 완화는
대학을 연구와 교육 아닌 이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입각하자마자 처음 추진한 정책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전면 개정이었다. 이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대학 설립과 운영의 4대 요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사학법인의 전횡과 부실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대학 구성원들과 단 한 차례의 대화나 공청회도 없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새 규정을 내밀었다. 이후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거의 원안 그대로 단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난해 9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에는 이를 지키지 않는 부실하고 부패한 사학재단들을 그대로 방치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기준 자체를 낮추어 버렸다. 그동안 규정 완화를 요구해온 비리사학 법인들이 환호했을 것임이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혁은 비정규 교수 착취와 비리 사학재단의 횡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4대 요건의 기준 완화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교원 확보 기준의 대폭 완화이다. 새 규정안은 운영 기준에서 교원 확보 시 겸임 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3%로 확대하고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율 요건을 폐지했다. 그야말로 각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본령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할 대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셈이다. 이것은 이미 심각한 비정규 교수 착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은 교원 확보율이다.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강사도 전임 교원과 함께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다. 그런데 강사와 달리 겸임 초빙 교원은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데도 교육부는 이들을 편법적으로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켜 왔다. 현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재정 지원을 미끼로 지역 대학들의 파괴적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2월 1일에는 라이즈 사업을 발표했다.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 결국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굳은 뒷설거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슬쩍 빠져나가겠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설령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이런 사업 내용은 대학 체제 전반에 심각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라이 사업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총 3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겉으로는 지역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 조정, 평가 방식 개선 등 교원 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대학 간 통합 또는 연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1개교당
연 200억 원 지원으로 언론에 홍보되는 것과 달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작되었고 심각한 대학 내, 대학 간 갈등을 초래해왔다. 지역대학의 입장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따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버려 본말이 전도됨으로써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무학과 무전공 입학 제도 강요는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 좌론 학문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사립대학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등의 각종 지원비를 주면서 융합 또는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국립대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미끼로 무전공 제도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무전공 입학 제도는 기초학문과 학문 생태계 붕괴를 이야기하고 대학 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 학생들이 취업 전망이 좋은 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무전공 입학 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는 균형 잡힌 학문 발전을 뒤흔들고 기초 학문을 고사시키며 학문 생태계를 파괴한다. 우리는 22대 국회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근본적인 대학 개혁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첫째, 국회는 정부가 계약한 대학 설립과 운영의 4대 요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원상 복구하고 강화하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회는 현 정부의 무전공 입학제 강요 등 공공적 고등교육 체제와 학문 생태계를 파괴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적절하게 폐지하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진정한 지역 발전 및 지방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30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 넷째, 국회는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고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필요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2024년 7월 29일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연대회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김문수 의원님, 백승아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 고등교육 정책 규탄과 22대 국회의 올바른 고등교육 입법 촉구를 위한 전국 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 바로 여기에서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